1996년 5월 5일 밤, 일본 도야마현 히미시에 살던 만 19세의 동갑내기 여고생 타쿠미 나루미와 야시키 에미가 경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평범한 청춘들이었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을 맞아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두 사람이 가족에게 남긴 말은 우오즈시에 있는 공포체험 장소에 다녀오겠다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두 소녀가 목적지로 삼은 곳은 당시 일본 전역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폿으로 악명이 높았던 거대한 폐건물 바로 츠보노 온천 호텔이었습니다. 당시 츠보노 온천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유서 깊은 온천 휴양지였습니다. 그러나 호텔이 부도를 맞고 방치되면서 건물은 순식간에 흉물스러운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미로는 불량배들과 폭주족들의 아지트가 되었고 정체 모를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무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릴을 즐기려는 주변 지역의 젊은이들이 야간에 담력 시험을 하기 위해 자주 찾던 위험천만한 장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 9시쯤 이웃 도시에 있는 국도변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었습니다. 이후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두 사람은 친구의 포켓벨에 지금 우오즈시에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두 소녀를 태운 경차가 츠보노 온천으로 향하는 어두운 국도를 달리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 뒤로 두 소녀는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단 한 조각의 유류품도 차량의 파편도 발견되지 않은 완벽한 증발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실종자들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웠기에 초기에는 단순 가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나 가출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두 소녀는 지갑과 신분증, 평소 아끼던 옷가지를 모두 방에 그대로 두고 간 상태였습니다. 겉옷 하나 가볍게 걸치고 떠난 담력 시험이 그대로 영원한 이별이 된 것입니다. 경찰은 호텔 내부의 지하실 건물을 둘러싼 깊은 숲속 그리고 인근 국도와 절벽 아래까지 수개월 동안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경차가 통째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에는 타이어 자국이나 급브레이크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사건이 장기화되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온갖 잔혹한 괴담과 음모론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루머는 범죄 집단에 의한 납치 및 살해설이었습니다. 당시 츠보노 온천 폐가는 가로등 하나 없는 무법지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야간에 공포체험을 온 어린 소녀들이 폭주족이나 야쿠자의 표적이 되어 끔찍한 범죄에 휘말렸고 범인들이 사체를 차량과 함께 안매장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파다했습니다. 또 다른 거대한 음모론은 북한 공작원에 의한 납치설이었습니다. 도야마현을 비롯한 일본 서부 해안가는 과거 일본인 납북 사건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실종된 두 소녀가 해안가 도로를 달리다가 야간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들과 우연히 마주치는 바람에 인마금용으로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장소의 기이함이 더해져 소녀들이 폐가의 원혼에 홀려 다른 차원으로 사라졌다는 식의 괴담까지 유행하며 사건은 미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소녀의 부모는 생업을 포기한 채 일본 전역에 전단지를 돌리며 딸들을 찾아 해냈고 사건은 완전히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1월 도야마현 경찰청은 뜻밖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사실 경찰은 이미 2014년에 1996년 사건 당일 밤 이미즈시에 있는 카이오마루 파크 근처에서 여고생으로 보이는 두 명이 탄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소문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추적 끝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3명의 남성 목격자를 찾아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1996년 5월 5일 자정이 넘은 시각에 항구 부두 근처에 차를 대고 쉬고 있었는데 낯선 경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남성들은 차에 타고 있던 두 소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차량 측면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다가오는 것을 본 운전석의 소녀가 당황했는지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더니 그대로 제어력을 잃고 바다로 돌진해 추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목격자들은
이토록 중대한 사건을 24년 동안이나 숨기고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남성들은 당시 자신들은 겁이 많았던 청년들이었고 혹시라도 우리가 말을 걸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알려지면 처벌을 받거나 보복을 당할까봐 너무나 두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당시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었기에 경찰 조사를 피하고 싶었다는 고백도 덧붙였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두려움이 만든 침묵이 24년의 미스터리를 만든 셈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2020년 3월 4일 후시키 도야마 항구 앞바다에서 본격적인 수중 인양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수심수 미터 아래의 어두운 흙바닥을 수색하던 잠수부들은 마침내 거대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닷속에 가라앉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고 하얀 조개 껍데기가 잔뜩 뒤덮인 경차였습니다. 차량의 일련 번호를 대조한 결과 이 차량은 24년 전 두 소녀가 타고 집을 나섰던 바로 그 차량이 확실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심하게 훼손된 두 사람 분량의 인간 육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행해진 DNA 감정 결과 육골의 신원은 그토록 가족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던 타쿠미 나루미와 야시키 에미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들렀던 주유소의 회원카드와 소지품 등이 함께 나와 두 소녀의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24년 동안 온갖 범죄 음모론과 유령 괴담을 낳았던 미스터리 실종 사건이 비극적인 시신으로 발견되며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육골의 발견으로 모든 의문이 시원하게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의문은 그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두 소녀는 분명 귀신을 보러 츠보노 온천으로 간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친구에게 그곳에 도착했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된 후시키 도야마 항구는 츠보노 온천에서 차량으로 최소 40분 이상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야 나오는 해안가 부두였습니다. 산속에 있는 공포체험을 끝낸 두 소녀가 왜 한밤중에 연고도 없는 먼 항구 도시의 어두운 부두까지 운전해 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또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남습니다. 목격자들은 소녀들이 자신들을 보고 놀라 갑자기 뒤로 움직여 바다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운전 미숙에 의한 불행한 사고사인지 아니면 어두운 부두에서 낯선 성인 남성 3명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극심한 위협과 공포를 느껴 급하게 도망치려다 발생한 패닉 사고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본 경찰은 유골 발견 이후 범죄 혐의점을 밝히기 위해 목격자들을 상대로 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24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이었고 타살이나 외력의 흔적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실족에 의한 차량 추락 사고사로 공식 종결지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공포체험은 결국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차가운 바닷속 어둠 속에 갇히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귀신을 찾으러 떠났던 소녀들의 이야기에서 진정으로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현실의 잔인한 사고 혹은 진실을 알고도 외면했던 인간들의 차가운 침묵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씁쓸함을 남긴 채 츠보노 온천 실종 사건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